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이 우리 군에 대해 정직하지 않고 기강이 해이하고 작전 태세가 미흡한 군대라는 평가를 언급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취임하면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어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특이한 말을 했군요. 예, 국민들이 우리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 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을 국방장관이 직접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한 장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고요. 또 요즘에 군대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기에 틀린 진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전방에서의 감시와 경계 문제, 군사기밀 유출과 군납비리 의혹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또 7월 초에 또 있었던 노크 귀순, 그리고 어제 발표된 현역 장교들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특단의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기밀 유출 사건이 올해도 몇 번씩이나 발표된 걸 보면 쇄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기밀 유출 사건 어제 검찰이 발표를 했죠. 예. 네. 외국 방산업체 한국인 이사한테 차기 호위함 사업이라든지 또 무장헬기 사업, 항공기 GPS 체계, 중장기 유도 무기와 관련된 2, 3급 군사기밀 31건을 영광급, 그러니까 소령, 중령, 대령들이 통째로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술이라든지 현금, 선물 같은 데 현혹돼서 정보를 넘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가 취미인 군 간부한테는 기타를 사준다거나, 또 회식비로 쓰라고 체크카드를 준다거나, 아니면 장교들하고 저녁을 먹는 때는 여직원을 동석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각 몇백만 원씩 현금이 오간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비리가 영광급 정도에서만 있었고 또 몇백만 원 현금에 그쳤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정말 군을 쇄신하겠다면 장성국과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은 과연 어떤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서 재력가 살인 사건, 예.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게 돼 있어요. 지금 현직 검사한테 1,780만 원이 건네졌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 송모 씨의 금전출납부에서 수정액으로 지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관계 로비 대상 리스트가 들어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1,700만 원을 받았다는 수원지검의 정모검사를 뛰어넘는 의외의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정액으로 칠한 23곳이 주로 공무원들의 이름이 23곳에 주로 공무원들의 이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부에 등장한 인물은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공무원들입니다. 장부에는 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송 씨한테 받은 것으로 기록된 5억 2천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김 의원이 2010년 말에 서울시장에게 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2010년 말에 서울시장에게 줬다라는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지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공무원들 이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실명이 다 확인이 된 건가요? 예, 일단 재력가 송모 씨의 아들이 지운 23곳에 나온 이름은 다 검찰이 파악했지만 일단은 정모검사 외에는 이름을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송 씨 본인이 지우거나 덧칠한 부분이 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파악을 다 못했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서울 남부지검이 최초에 그 정모검사가 받은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1,78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듯이 검찰이 자기네 조직을 보호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선택,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로비 명단을 선별적으로 공개할지 모른다라는 점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부동산 완화, 규제 완화 얘기를 했어요. 예,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담보 인정 비율, LTV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DTI 규제는 현재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은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LTV 규제는 일괄적으로 70%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DTI와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특이한 주장도 했습니다. 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지금 예를 들면 5억짜리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예. 종전에 서울의 아파트 5억짜리면은 2억 5천만 원을 대출로 빌릴 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LTV가 70%로 상향 조정이 되면 3억 5천까지 5천만 원. 빌릴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어떻게 줄 수 있죠? 예, 정부산하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이미 그 LTV를 만약에 10% 올린다면 주택 가격은 0.7%밖에 안 오르지만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 정도 늘어난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그거와는 정반대의 말을 오늘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 강연에 나와서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으면서 그 문제를 줄이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한은 총재가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뭐 최경환 부총리가 부채가 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위험성이 준다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돌려막기가 아닌 이상 이게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자, 그리고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중에 CNM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이른바 슈퍼 갑질을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던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CNM이 단가 후려치기, 또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노동 탄압 이런 것들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또 CNM은 독점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을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독점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방문 판매 업체들하고 계약을 따로 맺어서 가입자를 늘리는 그런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동원해서 가입자 수를 늘려야지 나중에 회사를 매각할 때, 지금 매각 과정에 있는데 매각할 때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NM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국민종합유선방송이 소유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대주주인 MBK 그리고 맥쿼리가 투자이익금 환수를 위해서 매각에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BK가 MB와는 무관한 회사죠? 예, 그거와는 무관한 회사입니다. 협력업체들한테는 갑질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정부 관료들한테는 이른바 그 접대를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오늘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3월 29일 CNM의 품위서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미래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또 케이블 TV협회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한테 회사에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5월 8일자 품위서를 보면 강남의 한 룸사롱에서 미래부의 과장 그리고 케이블 TV 협회 사무총장을 만난 것으로 적혀가 있는데요. 특히 이날은 CNM의 장영보 대표라는 사람이 직접 거기에 나가서 법인카드로 117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부 공무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은수미 의원은 CNM과 미래부의 유착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접대부 지출 품위서에는 공무원들의 소속과 이름이 뚜렷이 명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공무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은수미 의원 측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네. 자, 재향군인 상조회가 사설업체를 고용해서 노조원들을 불법 미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재향군인의 산하단체인 재향군인 상조회 노사 갈등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고용을 갱신한다는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노조가 이제 그런 관행을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사측이 응하지 않아서 지난 올해 4월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서 노조원들을 불법 미행하고 사찰해왔다고 장하나 의원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노조는 사설업체의 불법 미행과 감시 녹화가 6월 6일부터 4일 동안 벌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영상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유성기업에서 그 몰래카메라가 발각이 됐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떤 제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늘 기습 시위를 벌였다고 하더군요. 예, 최근에 홈플러스 직원들이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옷에 붙이고 업무 도중에 매장 밖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하는 그런 부분 파업을
그 지점별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시급은 5,450원으로 하루 7시간 30분씩 한 달 동안 일해도 최저임금 108만 원보다 적은 106만 원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임금 수준은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또 이런 기습 형식의 파업은 다른 대형마트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무를 하다가 부분 파업의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다가 매장 밖으로 나와서 이른바 기습 시위라는 것을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매장별로 시간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게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